애쓰시는 김학성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자유마을 총재님께서 뭐 전체를 다 얘기해 주셔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순서를 두 번째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랬었는데 제가 하여튼 30분 내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을 이거 안 보이네. 이걸 막아놔가지고 전 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뭔가 하면요,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완용이가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연설을 많이 하셨지만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고 문재인의 2017년 북경 연설하고 금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 연설을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연설하셨는데 이때 이게 유명한 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설을 보실 때 54년도는요,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6.25 전쟁을 치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 그게 54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국민은 울면서 도움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더 많은 원조, 더 많은 자금, 기타 무엇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잿더미가 됐는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가셔서 당당하게 서두를 여신 것이. 다음이요.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은 뭘 원했느냐? 대한민국의 싸움은 생명보다 귀중한 민주제도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싸우는 것, 그다음에 전 세계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서 싸우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민주제도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미국과 한편에 서서 자유민주를 위한 싸움을 계속 할 것이다. 이걸 천명하셨습니다. 참 당당하시죠? 예. 다음은요.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이해관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결정적이고 긴박한 이유가 있다. 한반도 통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대한민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이익을 뛰어넘는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갈파를 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국은 단지 우리의 통일과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도처의 모든 민족에게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권 한정 없는 나라 대통령 치고서는요 이 당당함인지 교만함인지 모르겠어요. 예. 세계 최빈국 대통령이셨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한 나라를 넘는 국제 정세관으로 그의 연설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전쟁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의미를 지녔다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나오지만은 참고 우리가 은밀히 해봐야 됩니다. 2017년도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있죠. 북경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높은 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그랬어요. 저한테 욕하는 거 아니죠? 왜 높은 봉우리와 작은 나라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주변 국가 어울려져 있을 때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될 발언인지 아닌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로님 미친놈이라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연설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설명을 합니다.
높은 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결국 한마디로 친중 사대주의의 고백이죠. 예. 해서는 안 되는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 인간이 가서 했어요. 예. 그러면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시진핑 독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시진핑 독재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요. 민주법치를 통한 법치국가, 덕치국가다 있다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미워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저 인간 보면 기도가 안 돼. 예. 근데 중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대만 침공을 공언하고 있어요. 영토 확장의 욕구를 불태우는 이 패권 국가인데, 이런 중국은요 12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도 다툼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북한은 예외일지 몰라도 모든 나라와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 나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아부인지 뭔지 제정신을 했는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그 당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그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 기자 폭행을 당한 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자가 폭행을 당했어요 경호원들한테. 그때 중국은요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등신같이 혼밥하고 말이죠. 네. 국가대표로 간 사람이 혼밥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한 끼가 아니에요. 여러 끼를 혼밥을 했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죠. 저였어요. 네. 참 좋게 말해서 정신 나간 인간이고 우리 전가원 목사님 표를 빌리면 뭐 다시 한 번요. 뭐 개새끼건 개자식이건 뭐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 문재인의 시각은 뭡니까? 주변 국가를 중화 질서에 복속시키려는 시진핑 체제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면은 좋게 표현한 거고요. 멍청하고 머저리죠, 그러니까. 그 중국몽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5년 내내 중국의 오만과 냉대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아부를 떨었지만 중국이 잘해주지 않았어요. 계속 오만하고 냉대했고 사드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간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금전에 윤 대통령의 도쿄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하신 건데 여러분 미래 세대가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이다. 이렇게 미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주기를 바란다. 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의 한일 관계의 연결고리는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진 두 나라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또는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은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그렇죠? 예. 역시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일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하지만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익을 공유하고 있죠. 가치를 또 공유합니다. 이익 공유는 경제와 안보, 국방을 공유하는 것이고 가치는 자유와 인권과 법치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나라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죠. 사실상 우리가 일본하고는 이런 마음이 다 이 마음속에 있죠.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져서는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 문제와 앞으로 나가는 문제는 결코 별개가 돼야 올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번 방해에 대해서 말만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 성과가 있었죠. 잘 알다시피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단 말이죠.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됐어요. 그 소부장에서 소재 부품 장비인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셨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많은 그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한미를 더욱 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죠. 또 한국과 일본의 청년 모두 미래로 가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요, 뭐 대일 굴종 외교다, 제2의 경술국치, 국사책에서 아는 용어는 다 갖다 써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비교해서 금년이 계묘년이니까 계묘늑약이다. 이완용의 부활이다. 예이 정신 나가는 것 같으라고. 근데 그 정의구현 사재단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저주구현 사재단으로 부르죠. 그렇죠? 일부 국민들은 정의구현 사재단을 저주구현 사재단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정의구현 주술단,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미사를 전주에서 지난번에 개최했죠. 우리 저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도 아마 거기에 반대하러 가셨죠. 투쟁하러. 예. 우리 고영일 대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변호사 일은 안 하고 말이죠. 지금 뭐 먹고 살지 궁금해요. 예. 그래도 하여튼 뭐 변호사로서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또 사랑제일교회 장로로서 말이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주구현 사재단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퇴진 미사도 하면서 치즈 오므라이스 처먹고, 참 이게 또 저주를 하고 말이죠. 이 강제징용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1965년도 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됐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65년에서 해결됐는데 두 개의 문제를 잠깐만 우리가 따졌어요. 그 하나가 뭔가면 위안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강제징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개를 싸웠거든요. 위안부는 제가 논하지 않을 것이고 강제징용은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요 2000년도에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노무현 정부가 내린 거예요. 그때 민관합동위원회가 있었는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어요. 문재인도 그 참석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65년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2007년도에 그 나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 배상금이 좀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주자. 그래서 위로와 격려금 차원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줬어요. 72,641명에게 총 6,184억, 그러니까 7만여 명에게 6천억 정도의 돈을 나라 예산으로 위로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이웃 간에도 끝났는데 또 달라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를 잡아뜯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문제가 된 게,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문제가 된 것은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내려가지고 이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 우리가 법학적으로는 이런 말 씁니다. 사법자제를 써요. 사법자제. 뭔가면 이 문제가 법률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가 다투어질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은 이거 법률적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B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을 경우에 사법부는요, 큰 일을 사법부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가 근데 이런 문제를 관여하게 되면 정부나 대통령이나 의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꼴이기 때문에 법관이 정치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법 자제설을 취해야 옳습니다. 사법부는 야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럴 때는 판단 안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제적 문제를 국내 법원에 끌어들여서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은 통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제 질서의 기본 원리인데 이 사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방위를 했는데 국제적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칭찬을 했어요. 바이든도 칭찬하죠. 유엔 총장도 칭찬했죠. 독일 공영방송에서도 칭찬했죠. 미국 뉴욕 타임스도 칭찬했죠. 터키 공영방송도 다 잘했단 말이죠. 못했다는 인간은 우리 민주당하고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800개가 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징용재단에 돈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취지에 동감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65년도 대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일화가 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총리 에르하르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에르하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독일 내에 깔려있는 아우토반 고속도로 그 히틀러가 깔았다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늘 그만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대화를 하라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못한단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된다고 펄펄 뛰신 거죠. 그럴 때 그 에르하르트 그 이제 서독 총리가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프랑스하고 몇 번 싸운 줄 아느냐? 16번 싸웠다는 거예요. 불구 대천지 원수 중에 하나죠. 예. 그러나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더 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큰 꿈을 품어야 될 것이다.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꼭 그 말 때문에 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듬해 65년도에 대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진 것입니다. 64년도의 그 대화와 65년도 협정이 100%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갖다가 뭐 매국노다 뭐다 막 떠드는데 이재명이는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다음 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일본 아지노모토, 일본 그 회사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즉석 식품 생산 시설을 설립했어요.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시절에 일본 전범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시 전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재명은요, 전범 기업과 MOU를 체결했어요.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 아지노모토, 여러분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지노모토는 조미료, 우리 미원, 미풍 전에 있는 게 아지노모토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의 그 조미료 만드는 그 회사인데 이 아지노모토가 옛날에는 이 전범 기업에 있다가 이름을 이제 바꾸고 넘어왔는데요. 그 아지노모토에게 행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기도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 아지노모토는요, 과거 우리나라에 강제징용 노역을 한 기업이에요. 강제징용을 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발표에 하면 이 아지노모토는 전범 기업에 포함된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명백하게 전범 기업이고 또 아지노모토가 강제징용까지 한 그런 이제 기업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 기업은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대부분 어떤 게 형태를 취하는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요,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이런 식의 극우적인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극우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극우 세력에게 상당 부분의 지원을 한 사람이 아지노모토 기업인 것이. 근데 이 기업하고 이재명이가 지사 시절에 MOU를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 전력이 있는 인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행한 것은 이거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저런 일을 하고 있죠. 예. 뭐 그런 건 내로남불보다 더 심한 말이 없어요. 아유 참. 그 요새 이 돌아가신 김문기 전 차장하고 호주서 골프를 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한 카트를 타고 다녔는데 모른다 말이죠. 어우 참 이게 이거를 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어요. 또 내년 4월까지는요. 아주 쫄딱 망하게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또 뭐 검사 사칭한 것에 대해서 위증한 것이 드러나가지고요. 다시 이제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허위사실 공표가 들어갔는데 이제 백현동 들어갈 테고, 이것도 또 들어가면요. 4개가 들어가면 이 인간이 검찰 앞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검찰 앞에서는 서로 대등한주의라고 봐가지고. 그러나 법원에 들어갈 때는요, 성명서 발표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는 말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또 요새 그 이재명이가 변호사가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사건당 하나예요. 돈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변호사를 10대 명씩 고용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대납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왜 한 명밖에 없느냐? 지돈으로 나가야 돼, 지돈으로. 이게 야당 대표 일을 하면서 소송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민주당은 당비로 돈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돈 될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변호사 달랑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인 거예요. 예. 그러나 또 법원에 가서는요, 성명서 발표 안 하고 곧 들어가죠, 바로. 예. 왜냐면 성명서 얘기했다가 판사한테 찍히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괘씸죄죠. 예. 괘씸죄는 뭐 형법에 제명도 없는데 제일 무서운 거죠. 예. 하여튼 우리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이 세 분의 두 분과 한 인간의 연설을 비교해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3,506개 마을에 각 마을당 10개씩 그 프랭카드를 달도록 했으니까요. 이제 윤석열 이 방위를 우리 또 이 축하하는 또 확인하는 선전하는 그런 이제 문구들이 전국에 깔릴 것인데 우리 자유마을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